지난달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 투자 순유입액이 6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약 1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르노 삼성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 두 번째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내일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강모호가 출범한 LG그룹은 쉴 새 없이 사업 구조를 개편하면서 미래 먹거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LG전자가 성장 동력을 키우고 있는 전장사업본부 내 자동차 전기부품 설계 부문을 분사한다는 계획입니다. LG화학이 중국 지리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합니다. 양사는 오는 2021년 말까지 전기차 배터리 10기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뉴스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 투자 순유입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이후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외국인 채권 자금은 60억 4천만 달러 순유입됐습니다. 이는 2008년 4월 61억 5천만 달러가 들어온 이후 11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당시에는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세율이 낮아지고 재정거래 유인이 늘며 자금이 큰 폭으로 들어왔다 금융위기 여파로 빠져나간 바 있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외국인들이 원화 채권을 저가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점도 한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 투자자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 두 번째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내일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르노 삼성 노사는 어제 고용노동부 중재로 만나 전면 파업과 부분 직장 폐쇄를 철회하고 다시 교섭에 돌입해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노사는 이전 합의안을 기초로 생사 안정성 확보를 위한 평화 기간을 갖는 노사 상생공동 선언문을 추가로 채택했습니다. 선언문에는 노사가 지역경제와 협력업체 고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신차 출시와 판매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작년 6월부터 이어져온 임단협 갈등은 지난달 노사 간 교섭을 통해 잠정 합의안 1차를 마련했지만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LG그룹은 현재 계열사의 사업 구조 조정을 위해서 약 20개의 사업부를 분사, 자산 유동화, 철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 가운데 LG전자가 성장 동력을 키우고 있는 전장사업본부 내 자동차 전기 부품 설계 부문을 분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장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서 미래의 먹거리로 키우겠다는 보관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LG전자가 전장사업부의 컨트롤타워인 자동차 전기부품 설계 부문을 떼어냅니다. 전장사업에서 전기부품 설계 파트는 핵심 중 핵심입니다. LG전자는 오는 9월 분사를 목표로 이미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LGVNS가 LG전자로부터 분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기는 대략 9월 정도로 정해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 관계자도 내부 임직원들은 분사 이후에 LG전자에서 받던 직원 할인과 같은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 측은 전장사업본부 내 자동차 전기부품 설계 부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분사 추진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G전자는 흩어져 있는 자동차 전기부품 설계 인력 등을 별도의 법인으로 한데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는 분사된 자동차 전기부품 설계 기업을 글로벌 회사로 성장시킬 것인지 주목됩니다. LG전자 내부에 있으면 글로벌 기업들의 주문을 수주할 수 없지만
독립기업일 경우에는 이를 모두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이번 분사는 LG그룹 구광모 회장 체제가 출범한 뒤 그룹의 전사적 역량을 VS 사업에 집중하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LG전자의 본격적인 조직 개편 신호탄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구광모 호가 출범한 LG그룹은 쉴 새 없이 사업 구조를 개편하며 투자를 집중할 성장 동력을 추리고 있습니다. 이번 LG전자의 자동차 부품 설계 파트 분사도 그런 포석 중 하나인데요. 전장 사업과 로봇 등 미래 먹거리에 집중하는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LG그룹이 미래 성장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올 들어 광고 대행사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 지분 일부와 전자 사업 부문 매각 등에 나섰습니다. 대신 급변하는 유료 방송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케이블 TV 업체 CJL로 인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G그룹은 올 들어 서브원의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사업부 매각과 연료전지 계열사인 LG 퓨얼셀 시스템스 청산부터 어제는 LG CNS 지분 37.3% 매각에 이르기까지 사업부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실타는 전장과 로봇 등 신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에 쏟아부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구 회장은 취임 첫 행보로 오스트리아 전장회사인 ZKW를 인수했을 만큼 전장 사업을 미래 핵심 먹거리로 꼽고 있습니다. 안정보단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며 속도감 있게 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LG그룹에 지나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앞서 리포트 보셨듯이 LG전자가 전장사업분의 자동차 전기 부품 설계 부문을 분사합니다. 전장사업 핵심으로 꼽히는 설계 부문을 떼내는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부에선 전장사업의 새로운 수요에 맞춰 사업 구조를 개편해 파이를 더 키우기 위한 게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창신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 기자, 이번 LG전자의 전장사업 구조 개편이 그러니까 자동차 전기 부품 설계 부문을 떼내어서 이거를 더 키운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자 일단 LG전자는 지난해 오스트리아 전장 업체죠 GKW를 약 1조 4천억 원에 인수했고요. 또 여기에다가 작년 말 조직 개편에서는 CEO 직속으로 자율주행 사업 태스크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는 이 전장 사업 관련 연구 개발에만 약 9천억 원가량의 이 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모두 전장 사업을 좀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이 전장 사업의 핵심인 이 설계 부분을 분리하는 배경을 두고서는 좀 일부에서 수주 과정에서 좀 독립성을 강조해서 이 자동차 메이커들하고의 기술 제휴 뭐 이런 부분을 좀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분사되는 설계 부분의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LG전자가 전장 사업부 강화에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요. 이 배경을 풀이를 해보면 그 소위 커넥티드카나 자율주행차 등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이 변화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자동차 전기 부품 사업에 집중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전장 사업을 좀 강화하면은 이 전기차 제조업체로 변신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이 내연기관차와는 달리 이 엔진 제작의 노하우가 필요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모터고 이 모듈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 조립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뭐 구글이나 바이두 같은 이 IT 업체들도 이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까이에선 우리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에 미국 자동차 전장 전문 업체죠. 이 하만을 9조 원에 인수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이 전기차 사업에 뛰어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 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전장 사업을 강화해서 이 결국에는 이 전기차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를 좀 공론화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전장 부문 역량이 커지면 전기차를 만들기가 쉬울 것 같은데 왜 전기차 사업 진출을 공론화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네, 이 전문가들은 이 전장 사업을 강화하면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한 60에서 70%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 전기차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동차 메이커와 이 경쟁 관계에 들어가는 게 좀 부담이 될 거다라는 설명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BMW나 GM의
GM이 굳이 LG전자한테 물량을 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LG전자 입장에서는 결국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좀 오겠지만 당장 공론화를 시킬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업계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결국엔 LG전자는 전장 사업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객과의 경쟁 관계에 있을 때는 쉽게 의사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전장 사업을 강화시키는 거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한테 전장 부품을 공급하는데 만약에 LG전자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다면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진입합니다. 네, LG전자의 전장 사업 강화 행보 정창신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G화학이 중국 지리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합니다. LG화학은 현지 시간 지난 12일 중국 저장성 닝보시에 있는 지리자동차 연구원에서 합작법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합작법인은 양사가 50대 50지분으로 각각 1,034억 원을 출자합니다. 공장 부지와 법인 명칭은 추후 확정하며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 2021년 말까지 전기차 배터리 10기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완공합니다.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는 2022년부터 지리자동차와 자회사의 중국 출시 전기차에 공급됩니다. 양사가 합작법인을 만든 건 중국 시장 공략이 필요한 LG화학과 높은 품질의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싶어하는 지리자동차의 이해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LG화학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공략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2021년 이후 보조금 정책이 끝나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설계사의 말만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 써먹지도 못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설계를 해야 하는데 실적 압박을 받다 보면 판매에 급급해지기 쉬운 게 현실입니다. 최근 이 같은 보험 영업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보험 설계사 이미지는 부정적인 게 대부분. 너는 지금 대놓고 죽으려고 막 환장한 애들을 보험 가입시켰단 말이야? 잘 나가는 보험왕은 판매 실적이 좋은 설계사들이 꼽혔습니다. 얼마나 가입이 유지됐는지, 고객에게 어떤 설계를 해줬는지는 뒷전이었던 게 사실. 보험 받으려고요. 사실 가락약도 되게 많이 넣어요. 그거 맞추려고.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 보험 인기가 높아지고 착한 보험 설계 순위를 매겨주는 인슈어테크 업체가 등장하면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소비자들이 설계사들의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실적 경쟁을 부추기는 보험왕 시상식을 폐지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계약 유지율, 불안전 판매 건수, 근속 연수 등을 토대로 매년 우수 인증 설계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5년 연속 우수 인증 설계사 인증을 받은 설계사만 도전할 수 있는 손해보험협회의 블루리본은 설계사들에게 가장 큰 영예로 꼽힙니다. 찾아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소비자들이 타 지역이나 타도 같은 데서도 연락이 와서 상품을 가입하려는데 어떤 쪽으로 주안점을 둬서 설계를 해야 되는지. 블루리본 수상하셔가지고. 네, 그분들이 어떻게 알아갖고 연락을 주더라고요. 일부 보험사에서 시작된 실적주의 탈피가 업계 전체로 확산하면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두고 세계 5대 특허청장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특히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발명에 관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인간이 AI를 만드는 것을 넘어 AI가 기술을 발명하는 시대입니다. 현재 AI가 개발한 기술은 특허가 주어지지 않고 관련 기준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을 포함한 세계 5대 특허청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IP5 특허청장들은 인천 송도에서 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글로벌 특허 시스템을 함께 개선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AI가 만든 발명이라고 해서 일반 인간이 만든 발명과 특별하게 차별할 이유가 없다. 필요한 조건과 원칙을 지켰을 경우에는 특허를 줄 수 있지 않느냐는 대변적인 논의가 있었고요. 우선 AI 등 혁신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가 출범합니다. 5개 청의 특허 제도와 IT 전문가로 꾸려질 TF는 2년간 활동을 이어갑니다. AI가 발명한 기술을 어떻게 특허로 보호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관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한국과 유럽 특허청 간 심사정보 공유 대상을 미공개 단계권까지 확대하는 업무 협약도 이뤄졌습니다. On the basis of which we will develop on the coming years initiatives that will increase the quality, that will increase the work sharing in between the two offices, and we will try even further to simplify all our procedures to the benefit of users. 전 세계 특허 출원의 85%를 차지하는 IP5는 기술 변화 등 새로운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력 구조를 지속해서 혁신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72개 단지, 총 45,178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에 27,132가구가 입주하고 지방에선 18,046가구가 입주합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19,310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이 6,936가구, 경남 5,531가구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입주 물량의 43%가량이 경기도에 집중된 겁니다. 주산연은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이 쏠린 지역의 주택사업자들은 입주 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를 의미하는 재미있는 신조어인데요. 이처럼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면서 폰으로 영화와 책을 보고 영어 수업을 듣는 등 우리의 삶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역시 직원들의 개인 직무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도 모바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이 같은 트렌드를 미리 예측하고 선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플랫폼과 솔루션 서비스 사업을 선도하는 애니모비를 만나봅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을 탄 사람들은 저마다 휴대폰 화면에 푹 빠져 있습니다. 휴대폰을 통해 강의를 듣고 영어를 배우거나 영화나 책을 보는 모습, 이젠 익숙하고 당연한 풍경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나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바일 시대가 우리 삶에 가져올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시장을 선도한 기업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2008년 수능 인터넷 강의를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최초로 내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애니스터디. 바로 이 애니스터디를 만든 기업 애니모비입니다. 모바일 교육 사업에 포문을 연 겁니다. 애니모비는 모바일 기술과 컨텐츠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기술력 중심의 회사입니다.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사업 분야, 그리고 SI 솔루션 사업 분야, 교육 사업 분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모바일 시장의 성장세를 눈여겨봤던 애니모비는 동영상 교육에 주목해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EBS 수능 연계 정책으로 동영상 교육 서비스 사업이 다소 타격을 받게 되자 이를 계기로 사업 다각화에 나섰습니다. 다양한 앱 개발과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탄탄한 기술력을 갖춘 애니모비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서울대학교 병원 등 다양한 앱을 개발하고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바일을 통해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제공했습니다. 영화, 이북, 웹툰, 인문학, 교육 등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인 KT의 올레 콘텐츠 박스 역시 애니모비의 작품입니다. 저희의 핵심 모바일 기술 분야를 좀 이용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CMS 분야, LMS 분야, 그다음에 이 HRD 분야, 그다음에 스트림 서비스 분야를 좀 활용해서 2010년 11번가부터 최근에 KTK 캠퍼스
이르기까지 주요 공공기관과 통신사들, 일반 기업들 대상으로 해당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상해 시스템 기획과 개발, 구축, 운영까지 기업의 인사와 회계 등 회사 내부 관리를 통합적으로 진행하고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가능하도록 돕는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과 직원들의 자기 개발을 돕는 기업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교육 플랫폼까지 애니모비는 종합적인 SI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 앱 어워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등 모바일 선도기업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기술력을 입증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술 분야의 우수성,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 안정 부분, 그다음에 회사 신용 지표, 신용 평가 등에 대한 부분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선정된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좀 더 우수한 기업으로 또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 교육 사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창민 대표는 ITC 기업인 애니모비를 운영하며 창의적인 인재 필요성을 체감했습니다. 이에 영어, 수학 등 교과 과목을 바탕으로 스포츠와 예술을 아우르는 초등 융합학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단순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이 놀이가 되는 순간 아이들의 흥미는 높아지고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과목을 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아이들이 가장 창의성을 많이 나타낼 수 있고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공간과 프로그램을 같이 잘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스팀 교육, 창의 융합 교육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공부만 하는 학원이 아닌 뭔가 미래의 꿈을 같이 계획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 아이들에게 그런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무한한 잠재성을 아이들에게 끌어내서 진로를 미리 방향을 설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을 융합하는 뜻의 스팀 교육. 아이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영어와 수학, 독서 토론 등 기본 교과목과 미술, 피아노, 바이올린 등 음악 수업, 과학 실험, 코딩, 수영, 컬링, 방송 댄스 등 다양한 체육 수업이 병행됩니다. 창의적인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애니모비는 올해 100억 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대를 예측하고 신산업을 선도했던 것처럼 홍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할 계획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각종 시장이 큰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사업 분야도 계속 연계해서 확대돼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랑 그다음에 AI, 빅데이터 해당 분야에 대한 사업들을 좀 더 연계해서 확장된 서비스를 내놓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모바일 선도 기업으로 우뚝 선 애니모비. 발빠르게 변하는 시장 트렌드를 보다 빠르게 읽어내 신산업 육성에 새로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U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조입니다. 내일은 남부지방 곳곳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전남과 경남에는 5mm 내외의 적은 양이 내리겠고요. 제주도에는 5mm에서 많게는 30mm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아침부터 시작돼 저녁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비가 오지 않는 중부지방으로는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의 경우 부산은 24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은 낮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는 크게 나는 만큼 새벽이 되면 많이 춥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나서는 체온 유지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이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종일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춘천과 대전의 낮 기온은 27도까지 올라 더운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의 하늘 역시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낮 기온은 강릉 26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와 부산, 제주는 아침부터 흐려지면서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 25도, 전주는 27도, 대구는 2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와 동해상으로는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고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은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동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의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